예,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서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속내가 복잡한 곳 가운데 한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김준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좀 패배하고 네. 그렇죠. 예,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도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당. 근데 이제 당이 녹색당하고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제 오늘 녹색정의당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혁신안으로 선거 연합 네. 결정할 배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고 2004년에 원내 진입을 한 다음에 예. 2008년에 분당을 했습니다. 2008년에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에 지금 24년까지 예. 사실은 진보 다당제 시대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시던 유권자분들이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영구 합당은 이제는 조금 어렵고 진보 다당제가 새로운 상식이 된 시대 아니냐. 예. 그런데 유권자분들의 선택은 되게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그럼 분명히 가치를 분명히 하고 예.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하는 선거연합정당 실험을 한번 해보자. 선거 연합이요. 네, 예. 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노동당이랑 진보당에서 좀 유보적인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녹색당이랑 정의당 둘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하기 전에 네. 이제 총선용 연합정당이라고 해서 언론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네. 새 진보 연합이 탄생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들어간 곳이 기본소득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세 곳인데 네. 그곳과는 다르게 지금 녹색정의당이 만들어진 건데 네. 녹색정의당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도 뭐 아직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녹색당 대표님이랑 주요 정치인들이 형식적으로 정의당에 입당을 하고 예. 정의당이 이제 녹색정의당으로 개명을 한 거거든요. 아마 선거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당명으로 개정을 하고 녹색당 주요 정치인 분들은 녹색당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민주당이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이후에 네. 통합형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통합형 비례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이제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플랫폼을 큰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다 들어와서 네. 공천도 뭐 통합으로 해서 통합 공천을 하는 그런 방안들 또 감추지 않더라고요. 네. 의도를. 네. 그런 상황인데 자, 4년 전에도 네. 정의당이 이제 민주당과 비례 연합을 구성하려다 실패했었잖아요. 뭐 못하지 네. 않았습니다. 네. 예. 그 상황에서 이번에 그 플랫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 4년 전하고 비슷하게 따로 할지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그냥 같이 논의를 하실 겁니까? 일단 제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논의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오늘 또 뭐 김영배 의원 같은 분들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세력이라고 딱 찝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오지도 않았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약간. 민주당이 좀 주도하겠다는 의도는 감추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끌려가면 안 저는 되잖아요, 예를 들면 또. 예. 누가 하면 물론 개념적으로는 저는 그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의 구상과 국민의힘의 국민의 미래인가요? 그라는 국민의 미래죠. 위성정당이 예.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는 100% 자가 증식한 다음에 예. 세포 분열을 했다가 다시 합치는 게 예정되어 있고 예. 이쪽은 다른 이질적인 세력이 합쳐져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성 물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남이 하면 위성정당이고 내가 하면 위성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과도하니까 예. 차라리 솔직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결과적으로 준 위성정당이다라고 그래서 주운자를 붙인 거군요.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차라리 뭐 사과는 할지언정 예. 솔직 담백한 태도라는 점에서 저는 뭐 그 부분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 위성정당 방지법을 이제 제정하지 않고 네. 다시 준연동형으로 가게 돼서 좀 뭐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위성정당 방지법이 뭐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것이
못된 게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저희는 사실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예. 이 제도가 좀 시민분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안 됐고 근데 병립형 회기로 갈까 이런 걸 계속 유지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민주당에게 기대할 만한 사안인지. 그게 좀- 그래서 저희는 각 당의 당익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예. 제가 공개적으로 절충안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절충안이죠? 캡을 24로 하자. 그리고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캡을 원래 지난번에 30인이고 병립이 17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17석 안에서 가져가는 게 모자라다고 거대 양당이 이제 초과 이윤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예. 또 위성정당을 만드니 그러면 병립형을 23석으로 하고 24석의 골목 상권은 놔둬라. 그렇게 해서라도 위성정당 없는 준준 연동형을 하자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 안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던 안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부분마저 국민의힘에서 거절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예.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조국 신당 네. 그리고 송영길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좀 일단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관련자들 의원들 나와서 하는 발언들 보면은 그런 네. 것 같은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잠시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실제 논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이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 안에 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준우 대표님은 네. 조국 신당과의 연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 네,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네. 그렇다면 이제 통합형 비례 정당 앞으로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대 범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죠? 저희는 일단 어떤 가치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더 넓은 연대 연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1번 척도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시민분들께서 얘네가 또 의석 나눠먹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방금 방송에 나온 장경태 최고위원이 누구라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예. 그것은 조금 솔직하지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원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이낙연 신당의 문호를 개방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분들께서 정무적으로 봐도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뭐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올바른 선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두 신당과의 어떤 그 연대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네,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주 예.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고요. 예. 다만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얘기한 뭐 새로운 뭐 특권 세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의원이 배출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조정훈 의원 입당을 안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내로남불적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예, 그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준연동형 속된 말로 총대를 맸다. 네. 나오지만 이제 사실 그때 양당이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네. 5석을 얻는데 그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정의당이 네. 뒤통수를 맞았다. 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뭐 근데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270만 유권자가 저희를 찍어주셨고 9.6%의 지지율이었는데 선거 제도 때문에 5석의 비례 의석과 예. 이제 지역구에서 1석, 그래서 6석으로 그쳤는데요. 이게 저희가 약간 그런 겁니다. 그 제품도 좋고 예. 장사도 잘 되는데 구조적 적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장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당이 계속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보면 3위 핸드폰이 어디였나요? LG였잖아요. LG 핸드폰이 사실 제품도 좋고 전 지금도 LG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위기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컨텐츠도 좋고 제품이 좋아도 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저희 말고도 위성정당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데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색한 게 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위성정당을 묵인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4년 후에 와가지고 비판을 하니까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입장을 조변석게 하는구나라고 보일 거고 그래서 국민분들께서 비록 이전보다 저희가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지만 아직은 예. 저희의 입을 많이 쳐다보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연합정당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여권에서 비판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 벌써부터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민주당 이중대 역할 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단일화를 안 하니까 국힘 이중대라고 지금도 악플이 막 달려 있거든요. 민주당 그 열성 지지층에서도 네. 그런 비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뭘 하면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저희가 발의했고 그럼 민주당이 같이 왔습니다. 예. 그럴 때는 민주당을 정의당의 이중대라고 하나요? 쌍특검법도 저희 강은미 의원,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거든요. 이런 정책 공조 가지고 얘기할 때 예. 이중대라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싶은데 양당 기득권 정치화돼서는 프레이밍으로 계속 이럴 때는 국힘 이중대, 이럴 때는 민주당 이중대라고 해서 계속 좀 프레이밍 싸움에서 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그 준연동제 유지에 그 삼지대 신당들도 좀 비판적인 네. 그 목소리를 내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병립형 회기보다는 좀 나은 문턱이 좀 낮아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지대에 미칠 영향 어떨 근데 아까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위성 정당이 있으면 병립형이랑 거의 진배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지 그러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다음 제도 논의 설계를 할 때 지금 법이 준연동형으로 있는 상황에서 다음 국회에서 또 어떤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예. 병립형으로 결과는 똑같더라도 일단 준연동형을 걸어놔야 된다는 걸어놔야 말씀이신가요? 된다는 의미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묵인하거나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판이 약하고 저희는 사실 토요일 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방농성을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바로 접게 됐습니다. 이제 그 병립형으로 안 간다고 예, 예. 민주당에서 발표해서. 근데 그분들이 뭐 단식을 하셨나요? 농성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분들이 지금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좀 가치와 노선에서의 선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삼지대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신당과 네.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신당 사이에 뭐 저 정도 발언이 나오면 네. 정말 함께 갈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네. 또 이낙연 그 대표가 중심으로 하는 신당에 이 조홍천 의원 이 두 의원은 또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기류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지대. 글쎄 지금 너무 이합집산이 심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 그 이야기는 가치와 노선이지만 예. 현재 이렇게 견해가 달리차하는 것은 좀 공학적 셈법이 서로 좀 달라서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은 국민들한테 있는데 그 열망을 담아내는 데는 녹색 정의당도 그리고 나머지 제3지대 정당도 충분한 지금 매력도를 발산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정의당 김준우 대표님이 또 이제 여러 매체에서 평론도 잘 하시잖아요. 아, 저희가 정의당 얘기 뭐 선거제 얘기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민주당 쪽 상황 요즘에 네. 그 친문대 친명 구도 네. 이게 좀 더 가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당내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금 뭐 네. 낮아진 지지율 속에서 남의 정당 평론을 하는 것이 좀 한가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어차피 뭐 민주당 상황하고 뭐 선거제 다 연동되지 다 않겠습니까? 연동되죠. 예. 저는 그 노선 갈등은 늘 긍정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고 늘 예. 노선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친문과 친명이 노선적으로 뭐가 다르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차라리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는 조금 더 좀 더 보수적인 색채, 조금 더 개혁적인 색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문과 친명의 차이가 뭔지 정치 초고관여층인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당 바깥의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하는구나라고 볼 것 같고 그래서 분명하게 뭐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예. 논쟁을 한다면 국민분들이 납득을 하고 건강한 논쟁으로 볼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총선을 앞둔 자리 싸움으로밖에 안 보일 거고 그것이 현재 국정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주 높은 지지율을 점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정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던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용산이 허락한 혁신, 용산이 허락한 비대위 체제에서의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모범 답안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한 부분을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보수 개혁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같은 분을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반전의 기회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보여진 상황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뭐 할고 안 할고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게 네. 성적표에 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쟁점들이라고 저는 중요한 생각을 포인트잖아요, 하고요. 어쨌든. 네. 네. 본인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갑자기 정치권에 호출이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을 주려고 해야 자기가 넣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친한 공천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볼 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인 반감이 있는 찐윤 인사 몇 명을 컷오프 시키는 정도가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당 내에서의 포용 이게 사실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간 상황에서 유승민 대표를 잡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당내 포용과 연대의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